근데 그 1주차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뭐야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제를 띄워놓고 해야 되겠죠. PTM 공법. PTM 공법.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PTM. 이 PTM 공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 요거, 우리 그 키워드가 초연약 집안, 이 초연약 집안에, 이거 매립지, 표층 계량이에요, 표층 계량. 트래피커빌리티 확보하는, 어떻게 표층 계량을 하냐면, 그 표면 건조, 그 다음에 표면 배수, 뭐 증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트렌치를 파서 표면에 트렌치를 파가지고 표면을 건조시키고 그 배수된 물을 증발시키는 공법을 피팅 공법이라고 하고, 요거 일단 우리 장판지랑 다 우리가 암기를 하니까 장판지에서 그 공법 종류에서 연약한 점토지반 배낭공법이 치압 805동 전침대표 이렇게 10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표면 처리 공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쵸? 이 표면 처리 공법이라고 하는 거에 이 PTM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 PTM을 공부를 해가지고 요 점성토 연혈지방 계량 공법의 종류를 써라라고 했을 때 빼먹지 않고 적을 수가 있고, 또는 요거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엑스트라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요런 이제 안밀 탈수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결 공법, 뭐 동치한 공법, 뭐 대기압 공법 이런 거 이제 적으실 텐데, 그런 거 적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현장 경험 또는 이제 엑스트라로 PTM 공법을 집어넣으시면은 또 우리가 그림 하나 추가한 것이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요 참고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TN 공법 보시면 이 상부표층의 트레치를 이제 형성해가지고 표면 건조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표면 건조층. 그래서 준서 메리토 집안의 표층 처리 공법 요거 종류죠, 그래서 종류. 우리가 용어에서 이 종류를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굉장히 좋다고 했고, 요거는 PTN 공법의 종류라기보다 PTN 공법의 소속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요거 준서 메리토 집안이라고 하는 요게 일종의 키워드인데, 채점자가 봤을 때 나는 시험 문제 PTM을 냈는데 얘가 요 준서 메리토 집안이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적었네. 그래서 포괄적인 문제에 대제목에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의 동력도 게다가 암기 사항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방식의 답안 작성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건조 그리고 PTN 공법, 그다음에 수평진공 배수공법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2번, 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은 1번, 2번 해가지고 하나가 길면 이렇게 3번 이렇게 보통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적히는 공법이다. 당연히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친다면 이 피트행호법 물어봤으니까 피트행호법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프로그레시브 트렌칭 메소드 이렇게 길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에 적혀 있는 영어도 이렇게 답안에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공도를 들어가면 이렇게 벤치를 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래서 건조층이라고 하는 이거 크레스트라고 하죠, 여기. 크러스트라고 하는
건조층 두께를 증대하고, 그 다음에 자연건조, 이베퍼레이션이 증발이죠. 이제 증발을 시키면 표층이 배수가 되고, 여기 표층 건조가 된다라고 하여서 요 시공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적용 시간 요거 위에 반복이죠, 그쵸? 그래서 준사의 매립 또는 요거를 풀어서 적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비가 높은 초연약 집안에 표층 건조 처리해서 요걸 이렇게 풀어서 적었다 보시면 돼요. 풀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은 시험장에서 아주 아주 유용하니 그런 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특징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트래피커빌리티죠, 그렇죠? 트래피커빌리티 저렴한 공사비로 개량이 가능하다라고 하여서 히트의 공법에 대해서 그 다음 엑스트라로 넣는다고 친다면 이 수평 진공 배수 공법을 추가할 수가 있고 요거 전부 다 사실은 길잡이에 있던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어 길잡이 연약 집안 파트에 보시면 요 문제가 있고 요 수평 진공 배수 공법에 대해서 수평 진공 배수 공법은 이게 어 다단으로 배수제를 이제 구성하여서 이 부합을 줘가지고 부합을 줘서 이 강제 배출 강제 배수를 하는 것이 수평진공 배수 공법이다. 그래서 우리 그 웰포인트 같은 그림이 그리는데 이 수평으로 표층에다 이제 깔아주는 공법을 얘기를 하고 이건 대량의 디저트를 동시에 타스 처리한다라고 해서 요 다시 대신에 매설을 해야 되는 것이 공정이 추가되는 게 요 PTA 공법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나가고 복잡한 공법이다라고 하여서 가장 간단한 게 자연건조, 그 다음에 PTM, 그 다음에 수평 진공 배수 공법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언제 기출문제였더라? 22년도 중반기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PTN 공법. 그 다음에 비타면의 소단 설치 기준이죠, 그쵸? 비타면 소단 설치 기준은 좋아요. 제가 답안지를 더 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비타면의 소단 설치 기준. 그래서 요 비탈면이라고 하는 거, 비탈면. 이 비탈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면과 번면을 일컫는 아주 일반적인 용어고, 이 비탈면은 우리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붕괴 위험. 수평은 이제 지방보다는 훨씬 붕괴 위험이 있고,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탈면 우리가 사면이라 하니, 사면을 안정해줘야 되겠다. 이게 안정. 사면 안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소단. 이 소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 부분 우리가 소단이라 하죠. 그렇죠? 소단. 소단은 이제 1m 이상 이제 두고 뭐 장비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 2m 이상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소단인데 요 소단이 있어야 어찌 되는 거냐? 소단이 있어야. 소단이 없으면은 얘가 요렇게 사멸되면서 이제 고성토가 되면 얘가 그리고 요렇게 슬라이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딩 될 건데 요 부분의 토사의 중량이 요렇게 PA 이렇게 되고 버티는 게 이제 PR이라 치면은 이 부분의 중량이 더해진다. 이 부분의 중량. 이 부분의 중량이 더해지니까 요거를 파낸 거가 이제 소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단. 그래서 요게 요렇게 덜어져서 요 하중이 이게 적어져서 적어지면 좋은데 이 소단을 만들어서 이제 발생하는 안 좋은 예라고 본다면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게 각각 이렇게 파괴되려고 하면 이렇게 각각. 이 각각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면은 이게 결국엔 전체 구조 안정을 위해서 요 소단을 설치를 했는데 요 각각의 이제 각도라든지 각각의 이제 토지라든지 요 각각의 안정을 하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붕괴나 이제 슬라이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는 요 안 좋은 예다. 이 전체가 이제 하나로 이제 거동하는 여기에서 요게가 요 중량이 이제 까진 부분이
유도한 게 이제 서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그냥 이게 더 이제 안정한 거죠. 어차피 붕괴 방지가 안 되는. 이게 선사치 기준인데 이거 어떻게 오냐면은 절토, 성토 구분을 해서 요거 사면 구배 기준과 소단 설치 기준 요 수업 때 한 거지만 0에서 5, 5m 이상, 0에서 6, 6m 이상 1대 1.2, 1대 1.5, 1대 1.5, 1대 1.8, 5m마다 1m, 6m마다 1m의 수동 수치 기준을 준다라고 해서 이 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요걸 이렇게 거꾸로 요거를 열의 순서를 반대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쵸? 내가 이 소단 수치 기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요 기준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니 요거를 왼쪽에다 적어주고 사면구비를 우측에다가 적어주면 좋고 우측에 적어주면 좋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거는 이제 표지만 요 그림 이렇게 생긴 요 그림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려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절대적 싱크등 여기 5m, 5m 여기 1m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위축도 끝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앙카나 네일링 지공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 여기다가 뭐 사면 안정을 해야 되고 우스시 천막을 뭐 덮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착 단부에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장비 사용 시 전도에 유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소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굉장히 이제 공학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굉장히 공학적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의 기준대로 적어주시는 게 첫 번째. 그러나 그러나 요걸 적은 다음에 이걸 적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단 정의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서 4번 한다면 외부에는 이 비탈면 안정 처리, 비탈면 뭐 붕괴 방지 대책 해가지고 요거를 뭐 1번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6번 크게 가시면 뭐 그냥 쭉 설명하면 되겠죠, 그쵸? 쭉 설명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요새 항상 집어넣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 중에 뭐 아무거나 이렇게 요 그 강조해가지고 불착시 기울기 기준이라고 이거를 항상 집어넣어 주시면 좋아요. 이게 한 세트 문제고 이게 작년도에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래 1대 1.8, 그 외흑 1대 1.2, 그 다음에 풍암, 연암 1대 1, 경암 1대 0.5 해서 이렇게 설명 안에 간단하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적고 이렇게 박스를 치면은 설명 안에 들어가겠죠, 그쵸? 설명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요거를 이제 뭐 표로 만들어가지고 큼지막하게 집어넣는다고 친다면은 이거 자체를 꺼내서 뭐 대제목 5번으로 뭐 적을 수도 있겠어요. 적도 있긴 있겠어.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대제목 5번까지 꺼낸다고 친다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뭐, 이렇게 구체적인 법령을 집어넣어줘서 요거를 내가 설명하는데 강력한 명분을 이제 불어넣어 주든지. 그러나 이제 요걸 표로 만들면은 요 위에 이제 요 표가 겹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설명 안에 박스를 집어넣어도 뭐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 그림으로 그리고 표로 그리고 나머지는 쭉 설명을 깔아주는 거예요. 쭉 설명을 깔아줘서 답안지에 글씨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되 중간에 이제 암기사항인 이 기울기 기준 여기 이제 음, 사고 방지를 위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울기 기준이니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이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10번을 얘기하죠, 그렇죠? 10번을 얘기하니까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동적토와 충적토. 요 문제가 요새 또 나올 때가 되었으니 보자면 이 풍적토는 중력에 의해서, 충격토는 물에 의해서 이제 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적토란 절벽 또는 급경사 안반사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고, 중력작용에 의해서 흘러내린 흙을 말하기도 하고, 애추라고 한다, 애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구처럼 이게 중력에서 떨어지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큰 것들이, 여기에는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일종의 균등입도죠. 그렇죠? 균등. 균등입도라고 하는 것은 양입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입도가 아니고 비슷한 입경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간격이 크고 투수성이 큰 거죠. 그렇죠? 간격이 있고 투수성이 큰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잘 침투가 되고 침하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드러내고 그 이 결삭 치환을 해가지고 부착 치환을 해가지고 양질의 토사로 바꿔주든지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초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게 이 붕족토라고 하였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학적 특성의 특징이다, 특징. 특징이라고 하고서 내용이 프리츠 일경이 크고 느슨이 결합돼서 불량하다. 투수성이 크고 침투가 뭐 경계층이 수로가 돼가지고 활동, 그 다음에 뭐 압축성이 크고 활동파가 발생하다 해서 굉장히 엄청난 그 공학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뭐 그럴싸하죠, 그렇죠? 그럴싸한데 내용은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고급스럽게 적으면 사실상 좋긴 좋다. 사실 좋긴 좋아요. 그래서 교재나 이런 걸 다독을 하고 반복을 해주면 이런 게 음으로 양으로 쌓이면서 이 표현력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게 합격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제 지금 사당 분원이 있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학원에 왔었는데, 뭘 하시냐면은 이제 건축 시공인데, 본인이 시험 세 번 봤대요. 그래서 처음 시험 봤는데 59.5 나오고, 두 번째 시험 봤는데 57.5 나오고, 세 번째 시험 봤는데 58.5 나왔대. 이게 23년도에. 23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24년도에 안 봤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등록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내가 용어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용어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용어 이제 190점이 목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3페이지 다 못 쓰더라. 3페이지 완성을 목표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글씨를 포기하지 못했었는데, 글씨를. 요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글씨 진짜 본인이 봐도 개발사별로 쓰는 사람이 있던데 젊은 애였는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어요. 50대신 것 같고 젊은 애가 있었는데 젊은 애가 글씨를 진짜 못 썼는데 나는 58점인데 그 젊은 친구는 합격했더라. 그래서 글씨가 진짜 안 중요하구나. 진짜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좀 글씨를 날렸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뭐냐. 그러나 글씨 잘 쓰면 유리하죠. 그쵸? 글씨 잘 쓰면 유리하긴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답안지를 멋지게 적는 것이 중요해. 이 자체가 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답안지를 레이아웃 좋게 해가지고 완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덜 중요하다 보면 덜 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읽어보시고, 잔적투와 이렇게 비교했죠. 잔적투와 비교한 위기표도 넣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이제 교재를 보고, 이거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필기하실 필요도 없고, 이 문제를 충족도와 같이 이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서브노트로 제작하고 있는 레벨 2 기준의 지금 제작하고 있는 서브노트가 뭐냐면, 우리 그 400분 모의고사 보잖아요. 400분 모의.
삽입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시험을 보러 가서 이 시험날 잘 보면은 여기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쵸? 합격.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합격을 하면 그분이 일주일 전, 이게 이제 400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격자의 일주일 전 이 실력이라고 보고 그게 곧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 보는 거죠. 그쵸? 시험날의 답안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 400분 모의고사의 시험지에서 참고할 만한 거 뽑아가지고 단원별로 분류해서 서브노트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 예전에 400번 풍력투와 충격투를 봤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렇게 보자면 아이고, 잘 안 보이시겠죠, 그쵸? 잘 안 보이실 텐데 전체적으로 붕적토 적고 그다음에 충적토 적고 그다음에 유의사항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개를 적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유의사항을 적었다. 그래서 이제 붕적토 어쩌고저쩌고 정리 적고 그다음에 도해를 적었는데 이 붕적토 도해는 연습해서 적었겠죠, 그쵸? 연습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반듯하게 대고 자를 대고 연습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족토 했는데 충족토는 요건 정의가 세 줄인데 요거는 두 줄이고 요거 세 줄, 두 줄. 요건 그림이 네 줄인데 요건 이렇게 세 줄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뭔가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얘보다 그 중족토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충격토랑 퇴적점에서 최적토의 일종으로 물로 인해 물하고서 괄호 열고 대단하죠, 그쵸? 이거 대단한 분이다. 이제 물하고 괄호 열고 물 숫자 이렇게 적어주고 이동 퇴적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물에 의해서 운반된 운적토라고 하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퇴적작용, 퇴적토, 퇴적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거를 엄청 잘 적었다고 하기보다 이런 어떤 단어를 활용해서 최대한 있어 보이게끔 시험장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쵸? 만든. 암기해서 이거 뭐 뭔가 네이버 찾아보고 이제 적은 게 아니고 뭐 그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줄을 꽉 채워서 적으니까 뭐 그럴싸하죠, 그쵸? 그럴싸하다. 그 다음에 부해 이 시험도인데 충적토에 형성해가지고 괄호 열고 이걸 집어넣어주고 하천 유역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을 영어로 플로우로 적고 여기 퇴적도 적겠죠. 그죠? 퇴적 땡땡 충적토 그 다음에 뭐 생성 방향이 이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사기꾼 이제 기본적으로 충적토는 구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구성을 알아야 돼. 이게 퇴적이 되는 게 자갈일 수도 있고 뭐 모래일 수도 있고 점토일 수도 있고 요 자갈 모래 중심으로 퇴적이 됐다고 하면 충격토가 강도가 나쁘지 않아요. 강도가 나쁘지 않아. 항상 세리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충격토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뭐 틀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틀렸다고. 그러나 이렇게 그림을 최대한 노력해서 적은 거죠. 그쵸? 여기다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비어 보이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 그리니까 뭐 붕적도 뭐 그럴싸하고 충적도 그럴싸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해서 붕족토 설계 시공시 이제 붕괴 포텐셜에 대해서 사전 평가 필요 말을 엄청 잘하죠. 그쵸? 여기다가는 충족토에 대해서 이제 유의사항을 아예 안 적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굳이 붕적토 위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좁게 적은 게 아니고 이걸 안 적었죠. 그쵸? 이거를 안 적고 바로 시공시 유의사항을 적으니까 읽는 사람은 아, 붕적토, 충적토 둘 다 유의사항 이렇게 적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시험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쓴다. 여기도 이제 붕적토 형성을 적었네. 그래서 여기 그래비티도 적고 지금 보니까 뭐가 많네요. 여기 세립, 조립, 혼입 이 뭐야? 오히려 이거를 그냥 균등 입도라고 적은 것이 더 좋은데. 하여튼 그렇더라. 이분도 보시면 붕족토랑 충족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분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글이 있고 여기 요만큼의 그림이 있고 여기에 그림 밑에 글 두 줄 있고 다시 그림 도예가 있고 다시 글이 있죠. 그쵸? 그래서 글 그림 글 그림 글 이렇게
반복해서 적는 것이 이제 이번 특기다. 보자면 붕조토와 충족토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원래는 이렇게 붕족토랑 충족토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붕족토랑 충족토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 정의를 이렇게 적고 나서 이분이 그림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뭐 메커니즘 이게 뭐 생성 메커니즘이겠죠. 생성 메커니즘인데 보이는 얘가 뭐 여기 이제 사면 같아 보이는 거는 사면 같아 보여요. 사면 같아 보이는데 뭐 붕족도 여기 쌓이는 거고 하고 파랑 입사파고 해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AH, HW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거 왜 중요한지 모르겠죠, 그쵸?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야 물. 핵심은 핵심은 물. 속에 뭐가 흙이 있어. 물에 의한 거라는 거야, 물에 의한. 그래서 물에 의해서 결국 퇴적이 되었다. 그래서 사면이 파도 바람이 풍어로 파쇄가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죠,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그림을 이렇게 봐봐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부족토와 충족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몰라. 그 그림을 이분은 그래도 부족토의 그림을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림을 연습하지 않고 개념만 한 거예요. 이 개념만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신나게 그린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라 그럴까? 거의 미친 저는 이제 이런 걸 미친 척이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이제 미친 척을 잘하는데 그럴싸하다, 그럴싸. 왜냐? 그림을 너무 자신감 있게 그렸잖아요. 자신감. 이건 이 정도면 자신감이죠, 그쵸? 자신감이 있어. 중적도 여기 충족도 박스 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플로우 차트 적고 밑에 설명도 이렇게 추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채점하다가 그냥 뭐 아이 그런 거다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밑에 자신감이 또 있어요. 분적투 및 충족투 상부 구조물 시공시 문제점 문제가 다 있겠죠, 그쵸? 뭐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다. 그래서 시공시 대책 방안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제 개량을 해준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 근데 허가적인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제목이 대제목이 분적투와 충족투에 있을 법한 대제목으로 달아주고 그림 하나 집어넣고 이게 글 그림 레이아웃 잡아주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주 요령껏 잘 적죠, 그렇죠? 아주 요령 잘 적으니까 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 적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 이번에 이제 그림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글씨를 좀 많이 추가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답안지 글씨가 많죠.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뭐라 그럴까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랑 B를 물어봤을 때 A를 먼저 적어주고 분적도 그다음에 충족도 B를 적어주고 요거 A and B 이렇게 적어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주되 여기는 왼쪽에 그림 간단히 그다음에 오른쪽 설명 그다음에 우측의 그림 간단히 그다음에 왼쪽 설명 바람, 물, 충격토인데 바람, 물들의 풍화적으로 근데 이제 바람은 아니죠, 그쵸? 바람은 아닌데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적당히 보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풍조토, 충격토 위 시공시 유의사항 아마 안 좋겠죠, 그쵸? 안 좋다라는 말을 신나게 적었다, 신나게. 오른쪽 페이지를 이렇게 우측 체험해주고 여기 괄호, 화살표, 괄호 이런 거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는 좀 비어도 여기가 채워졌으니까 나쁘지 않더라. 하고 이 표도 많이 적고 짧게 적고 많이 적고 장, 단, 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표 내용은 채워지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그 뭐야 학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레이아웃으로 답안지를 채워주는 그런 이제 답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B, A and B,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 위에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 설명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요건 또 일반적인 답안이 되겠다. 셋 다 나름 특색이 있어요. 셋 다 나름 특색이 있는데 셋 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토모그래피인데, 지오토모그래피는 산성바 토모그래피라고도 하고, 어, 이렇게 다른 시추공, 여기 시추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쵸? 이렇게 시추공이 두 개가 있고, 한쪽에 여기는
발생장치. 요거는 감지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요 통과되는 이제 속도가 어떤지, 이 통과 거리는 어떤지 탐사를 해서 내부에 결함이나 이제 공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보는 시험 방법이다. 요거 우리 그 물리탐사 중에 반사법, CMP법, 그 다음에 투가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요 투가법이죠. 투가법의 대표적인 게 지오 토모그래피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장단점, 결과 이용 참고해 보시고 요거 이제 실제 답안 적은 분들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보통이지만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잘 못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쉽지가 않아요. 그림 그리는 자체가. 그래서 이분 어떻게 이제 쇼부를 받냐? 이 정의 이렇게 짧게 가준 다음에 시공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다가 여기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그 집안 표시를 하고서 시추구경 이렇게 두 개씩만 그려놓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렇게만 표기를 해도 이게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되죠, 그렇죠? 충분히 소명이 된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이제 답안지를 적었냐면은 지하 물리 탐사 방법에서 물리 탐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추가했죠, 그렇죠? 물리 탐사 방법. 그다음에 물리 탐사 결과 적용 시 유의사항. 그래서 이분은 요 대지목을 요거는 일종의 길게 적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차별화한 방법을 택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조금 적고 많이 적고 조금 적고 많이 적고 이렇게 하는 다소 적죠. 다소를 해주고 여기 그림인 여기 플로우 차트 해가지고 대지목 이번에 그리고 꽉 깔아주고 여기 맨 하단에는 설명을 많이 집어넣으면서 작성을 하였다. 보통 적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유의사항은 최소 3번 이상 적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고 이왕이면 여기다가 3, 4, 5 해서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이분은 뭐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하여튼 어, 그 유의사항을 이렇게 적는 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소 해주면서 그림 넣고 설명 넣고 해서 지오토모그래피를 표현을 하였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분인데 지오토포그래피는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이미징하는 기술로 그래서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고 아 이분은 이미징이라고 적었네 이런 거가 뭔가 재밌기 때문에 머릿속에 뇌리에 콱 박혀가지고 나도 다음에 이미징이라 적어야겠다 뭔가 이런 식으로 남의 서브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성 단층 단파 세대를 파악을 목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적었죠, 그렇죠? 비슷하게 적었고 여기 이제 사이 단층지대 이제 탐사를 해야 되는 단층지대라고 하는 것이고 요분도 이제 대제목이 좀 특별하죠, 대제목이 확인 가능 정보 우리가 평이한 대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뭐 탐사 뭐 시공도 탐사도 뭐 이제 시험도 그림 그다음에 뭐 특징 유의사항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대제목을 집어넣는 일반적인 대제목이고 이 탐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을 수 있는 게 이 확인 가능 정보 이런 거는 이 문제에만 들어가 있으면 대제목이죠, 그렇죠? 이런 대제목은 일반적인 대제목이고 이거는 이 문제에만 들어가는 대제목이니까 이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만큼 포괄적인 문제에서 이 대제목을 잘 적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제 레벨 1 이렇게 적는 걸 이제 레벨 2 정도라고 보지는데 그럼 항상 이렇게 적는 게 좋냐? 이게 아니고 요 레벨 1 방식대로 적는 거가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아주 조금 차별화야. 아주 조금 차별화. 이렇게만 적으려면 답안지가 너무 어렵고 시간 내에도 안 적혀요. 어려운 것도 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유형별 대제목을 잡아주고 이런 확인 가능 정보 같은 이런 좀 특별한 대제목은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대제목을 못 적는 거지 안에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 대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도 지하 탐사 방법의 종류라고 해서 이분은 물리 탐사라고 안 하고 집안 탐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종류라고 밝혀져서 집어넣었고, 이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물리탐사의 종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비저항, BIPSP, HTD. 그다음에 이분은 별도 및 터널 공사. 특히 이 터널 공사할 때 이 지오토모그래피를 할 수 있다고 하여가지고, 또는 별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 단어가 이 지오토모그래피에서 전혀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끄집어내서 그 지오가 무슨 지오냐? 절토의 토지, 그다음에 터널 공사 시에 이제 막장 안정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유의사항으로 이제 관련 내용을 쫙 읊어줘서 여기 요렇게 설명 많이 적어주면 또 마무리를 하였죠, 그쵸? 이거 적을 때도 작게 적고 많이 적고 작게 적고 설명 3개까지는 적어주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보시면 본공사 착수전, 안판정을 통해 투구 물량 확인하고 터널공사 중에 페이스매핑 해가지고 쇼크리트, 락볼트, 보조공법, 발파시, 시험 발파.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분이 엄청 뭐 특별한 게 적는 게 아니고, 갑자기 터널로 와가지고 터널에 있는 걸 확 이렇게 적어줬는데, 대제목을 여기서 터널을 꺼내주니까,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제목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문제에서. 대제목을 뭘 뽑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아는 내용 중에 뭔가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 이 문제에 이게 나오는 거가 특별한 거예요. 이 문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붕어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금붕어. 산에 금붕어가 있으면 특별하겠죠, 그쵸? 전혀 이제 발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예를 들어서 그 시냇물에 이제 가가지고 금붕어는 이러면 신기하잖아요. 붕어 자체는 안 신기한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이런 느낌을 주면은 와,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정통하다. 아, 이렇게 이제 연계를 잘 시키는구나라고 하면은 되게 똑똑하다 이런 맥락으로 가지니까 이분은 뭐 사실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이분이 4개월 공부한 분이란 말이에요. 4개월. 내용 자체가 특별하진 않아도 대제목을 잘 뽑았더라. 말이 또 많아졌죠, 그렇죠? 지오토모그래피. 이분은 아예 이제 터널로 감을 딱 잡고 터널을 같이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같이 터널 같이 그리면서 우리 일종의 어, TSP 그림을 응용해서 이렇게 지오토모그래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활용, 유의사항, 그 다음에 비교 요렇게 가는 거는 또 일반적인 대제목도 같죠, 그쵸?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주고 표 하나를 두 줄짜리 표를 하나 그린다 하더라도 여기 다섯 글자, 여섯 글자 요거 이제 영어 그다음에 다섯 개 그다음에 요거 일곱 글자 해가지고 표 안에 글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글씨를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대제목 5개 적고 그림 하나 크게 들어가는데 그림의 차별화가 되고 대제목은 이제 평이 하나 여기에 꽉꽉꽉 채워주면서 이 우측까지 다 찬 요런 이제 레이아웃으로 좋은 답안을 만들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답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지오토모그래피. 그 다음에 이 공내 제한 시험은 요거 참고하시라고 여기서 하여튼 요런 류의 이제 미기출 문제도 하나씩 해주시면 좋으시니까 요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에는 공벽의 면 변형량 이게 이제 수평 변형이에요. 수평. 이 수평의 변형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공내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팽창을 시키는 거죠. 팽창을 시키면서 이렇게 압력을 줘서 얘가 어떻게 버텨주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붕괴될 거니까 이렇게 이거 공내 제한 시험 이건 뭐야? DCM. 그 다음 문제가 DCM이죠. 그쵸? 이제 DCM인데 요 DCM은 이제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 시공도, 그다음에 유의사항, 특징 및 적용성인데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3번 특징 및 적용성,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분은 일단 답안지에
설명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림 한 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림 한 개. 그림 한 개 집어넣을 때 물론 아주 훌륭하다 볼 수 없죠. 아주 훌륭하다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심층 혼합 처리해서 심층 표현해주고 교반 시멘트 풀 핵심적인 거 집어넣어주고 여기 이제 원리라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일종의 우리가 대제목이 여기는 4개인데 이제 대제목이 5개 적히는 이제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제 답안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어, 표현을 했다. 이분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 자체의 특징이 글씨를 엄청 많이 적어요. 글씨를 엄청 많이 적다 보니까 6개월 차 합격할 수 있었는데 답안지를 다 못 채워서 9개월 차 합격했어요. 그래서 글씨가 이분은 굉장히 많다.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답안지에 이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그림도 잘 그려요. 그렇지만 완성을 못 해가지고 좀 실력에 비해서 합격이 좀 늦췄다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5줄짜리 그림이 들어가고 플러스 한 줄 설명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한 줄 설명 들어가고 부분은 이렇게 심층 표현해주고 흙교반 시멘트 주입 해주되 이렇게 일종의 말뚝형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하여가지고 전체 복합 집안의 이제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보통 잘 이렇게 안 그리니까 DCM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가지고 왔고 그 밑에 이분은 특징이랑 시공시 의사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특징보다 이게 좀 적게 들어가고 시공시 의상이 많이 들어간 게 단연코 좋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이렇게 분량이 뒤바뀐다 하더라도 이렇게 글씨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우리가 60점에서 52, 3점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 다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시간 관리에 최대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항상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층혼합처인데 요거 심층이라 해가지고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심층에서 보통 30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요거 2축 또는 4축 오거로 불착을 하고 교반을 하는 거죠. 그쵸? 이 교반을 하는데 그래서 복합집안 형성하는 거예요. 복합집안. 근데 이 교반을 한다 했을 때 이 교반이 이 시멘트 슬러리 가지고 교반을 하는데 이 시멘트와 원집안이 혼합되고 생석회 말뚝분법처럼 얘가 살수가 되고 그 수화 반응이 일어나듯이 경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이거는 곧 수화 반응 플러스 포졸란 반응으로 인하여 가지고 집안이 개량되는 이런 공법이더라. 근데 이런 수화 반응 포졸란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정의에다가 적으면은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 교반이라는 느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공도 이제 우리 용어 설명 책에 있는 거 공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DCM 품질 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하여가지고 동그라미 1번 이 해수에 황산염이 있기 때문에 내황산염 시멘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두 번째, 혼합을 하는데 균질하게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질하지 않으면 국부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국부 파괴가 일어나면은 지지력이 저하하고 치가가 발생한다. 3번, 계량 범위. 요거 이제 목적이 이제 시공하기 전에 계량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계량 면적이나 10층에 어느까지에 들어간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계량 범위. 그리고 계량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치환율이죠. 그렇죠? 치환율을 산정을 하면서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 4번. 그래서 복합 집안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복합 집안의 패턴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반 날개를 위로 상승 시에 수직도를 유지해가지고 상승을 해야 복합 지반이 형성이 되며 6번 뭐가 많죠, 그쵸? 슬러리나 융기토를 억제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패턴부의 이음부를 정밀 시공하여 가지고 누수를 방지하고 지지력을 위해서 또 차수를 위해서 지지층에 이 수십 센치 정도는 관입을 시켜서 심층까지 교반을 시켜줘야지만 차수와 지지력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외워두시면 이거 당연히 용어 설명에도 활용이 되겠지만 DCM 서술로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죠. 서술로도. 그래서 서술로 시험 문제 나올 때 활용을 한번 이렇게 글씨로 확 적어 놓으시면 좋으니까 이거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고 암기법으로 내균 계보 그다음에 수직도 슬러리 이음부 지지 그래서 적어보시면 내균 계보 수술이지 몸 안에 있는 균이죠. 몸 안에 있는 균. 몸 안에 있는 균은 개복수술, 이거 개복수술이에요. 개복수술. 열어가지고 개복수술하는 것이 이지하다. 내균은 개복수술이 이지하고 외균, 밖에 있는 균은 당연히 이제 뭐 연고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내균 개복수의 이지. 맞죠? 내균 개복 수술, 개복수술 이지. 요렇게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DCM에 대해서 하나 더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흑의 동상현상은 어렵지 않죠, 그쵸? 흑의 동상현상. 흑의 동상현상은 당연히 이제 요 메커니즘 배우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 이거 당연히 동결 깊이, 동결 심도, 동결 심도 원인 대책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포장 구조도와 함께 동상방지층 품질 기준이라고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이 흙의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흙이 이제 약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고 특히 어디가 안 좋냐면은 이거 이 비탈면에 이제 동상에 의해 가지고 비탈면이 불안정해서 비탈면이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비탈면 붕괴. 그래서 이 해빙기 시에 이 비탈면에 이제 동해에 의한 피해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하겠고, 이 비탈면 동상과 관련된 개념이 이 슬래킹이 또 있죠, 그쵸? 슬래킹. 그래서 해빙기 이 비탈면 점검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있는 키워드를 살려서 적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뭐 이제 이 포장의 종방향 균열이 이제 나는 대표적인 원인을 이 집안 문제 중에 집안이 이 팽창 연기하는 동상으로 꼽기도 하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 넣을 수도 있겠죠. 이게 크게 동상 현상 그리고 활성도 아이고, 활성도는 저번 회차 맞죠? 고급 프리반은 저번 회차부터 했었죠, 그쵸? 고급 프리반을 저번 회차부터 했었는데 그때도 이거 아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알아야 풀겠죠, 그쵸? 액티비티 A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크로보다 가는 입자의 중량 100분율 분의 PI 소성지수죠, 소성지수. 그래서 이 마이크로보다 가는 이제 이 입자의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점토죠, 그쵸? 점토. 이게 점토에 대한 내용이니까 점토. 가는 점토. 이제 가는 점토의 중량 100분율인데 결국에 이 가는 점토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적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표면적이 크다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흙이 반응해서 나쁘죠, 그쵸? 이거 우리
그 붕괴성 집안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요 액티비티를 삼는다. 붕괴성 집안인지. 즉,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여기다 그냥 적어보면, 이 마이크로, 이게 점토량이죠. 그렇죠? 점토함이랑. 그 다음에 PI 이렇게 해서, 이렇게. 0.75, 1.25 해서, 카올리라이트, 일라이트, 몬트, 모리로나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중에서 이 결국 몬트모리로나이트가 얼마만큼 함유되었는지 얘가 함유되었으면 얘가 또 붕괴가 되고 이제 팽창을 할 것인지 팽창성 지방이다 이거지 팽창성 지방 요런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흙의 활성도를 살펴본다 흙의 활성도 또는 우리가 그 무엇이다니 통해분류법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기호를 활용한다면은 카올리라이트가 대표적인 게 좀 ML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클레이 그다음에 로우 플라스틱 그다음에 얘는 클레이 하이 플라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클레이보다는 이 그 실트가 클레이보다는 좋고 그다음에 원본 투모유나이트는 안 좋은 거 두 개 붙여놓은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거 두 개 붙여놓은 거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더라 또는 이 몬트모리노나이트가 그 벤토나이트에 들어가는 벤토나이트의 성분이기 때문에 뭐 벤토나이트로 이제 가셔도 이제 괜찮겠다 또는 예전에 이제 푼지션 기술사 기출문제가 이 활성도에 시험 항목이 나왔었죠. 시험 항목. 시험 항목이 나왔었기 때문에 활성도 시험 항목은 엑스한계 시험, 소성한계 시험, 그리고 가는 입자의 이제 그 비율을 알기 위해서 비중계 분석 시험을 실시한다. 요거는 이제 가는 입자, 입자의 크기가 작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활성도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붕족도 충족도 했고 침투혼합 처리 품질 관리 과목도 했고 상대 밀도만 한번 보자면 상대 밀도 뻔하죠. 뻔한데 요거 아까 요거 글자 많이 쓴 요분 답안을 제가 같이 따가지고 온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자를 적고, 이거 공식 적고, 그다음에 글자 적고, 여기 이제 표 넣고, 글자 적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자는 이거를 볼 때 첫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첫 번째 설명의 길이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그쵸? 여기까지 가고 그다음 두 번째 줄 여기까지 오니까 요 위에 그림을 이제 보조해주는 느낌이고 여기도 요 우측을 이렇게 채워줘. 이분은 이제 기본 세팅이 이래 기본 세팅. 정리해서 빡빡 채우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쵸? 시간이 부족한 게 단점이지만 다 완성되면은 나쁘지 않다, 완성되면은. 그래서 뭐 상대방이 또 적어주고, 이거 이제 공식 적어주는데 이분은 이제, 저는 이제 한 줄로 적고 밑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두 줄로 이제 적어주셨고, 요 판정 적어줬는데, 이거는 이제 늦은 보통 조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가는데 판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뭐 80% 이상 돼야 된다, 이제 보통 봅니다. 80에서 85%, 80에서 85, 80. 우리가 다짐도로 보면 95% 보잖아요, 95. 95%에 해당하는 상대 밀도는 약 80에서 85% 정도 돼야지 95% 되는 거니, 그 95% 다짐도에 준하니까, 다인도 판정이라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시고, 다인도 판정이 아니고, 집안 분류 전 집안 분류. 집안 분류라고 해주면 좋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갔어요? 이 상대 밀도는 사질토 집안에서의 성질이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로 잡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질토의 특성에서 사질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적었고, 이왕이면은 사질토의 공학적 특성 이렇게 갖추면 더 좋겠죠. 그쵸? 보통 이 공학적 특성이란 말이 붙어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요게 사제토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사제토를 꺼내가지고 대제목에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문제를 마무리했다. 요 사제토, 점사토, 공항토 특성은 우리 중요 서브에서 하잖아요. 그쵸? 중요 서브에서 3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용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요거 암기가 보통 잘 돼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다 했더라. 어쨌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 제가 요거 한 강의는 내일 올라가지만 지금 수업했던 수업 자료는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직 안 주무시면 복습을 한번 하시고 다른 분들 답안지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